84번입니다. 수목의 뿌리에 영향을 주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공극이 많으면 뿌리 생장이 좋다. 네, 맞는 말이죠. 왜냐, 대공극 같은 경우는요, 뿌리가 뻗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대공극, 중공극, 소공극이 있는데요. 대공극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지는 공간이죠. 그리고 중공국 같은 경우는요, 곰팡이, 진균류가 자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뿌리털이 자라는 공간이고요. 소공국 같은 경우는 세균이 있는 공간이고요. 흡수하는 물이 이 소공국에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밀도가 큰 토양은 뿌리 생장은 저해된다. 맞는 말이죠? 특히 3.6kg 세제곱 cm 이상 됐을 때 여기서부터는 식물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결밀도가 되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토양이 얕으면 뿌리가 깊게 발달하지 못해 건조 피해를 받기 쉽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4번 보십시오. 뿌리 생장은 토양 온도가 높아진 여름에 왕성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토양학 책에서 찾는 것보다 생리학 책에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생리학 51페이지 보면은 뿌리 활동 같은 경우는요, 시기와 관계없이 가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근데 5번도 조금 이상해요. 소나무에 뿌리는 유기물이 적은 사지 토양이나 점지 토양에서 생장이 나쁘다고 했는데, 이 부위는 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모래사자를 써서 사양토나 양토에서 소나무는 잘 자라는데요. 여기 유기물이 적은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는 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5번 같은 경우는 세모라 치겠습니다. 근데 4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려서요.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85번 식물의 영양소와 체내와 주요 기능과 다르게 짝지어져 있는 것을 하고 물어봤네요. 이것도 역시 토양학 책보다는요, 생리학에 가까운 내용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황은 산화효소의 구성요소라고 있는데, 황은 산화효소의 조요소가 됩니다. 뭐가 있냐면 시스테인과 메티온이 있어요. 이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문제 자체가 이건 생리학에 가까운 문제인데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아니고요. 광합성 반응 효소의 산소 방출, 이 내용은요, 마그네슘과 철에 대한 내용입니다. MgATP와 페레독신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망간 같은 경우는요, SOD라고 해서 유해 활성 산소를 없애는 SOD의 보조인자인데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고 해서 SOD와 관련이 있는 거지 광합성 반응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산소류 중에 특히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이 망간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P는 인산은 에너지 공급과 저장에 관여한다. 그러면서 ATP 반응의 핵심이라고 있는데 맞는 표현이죠. 자, 칼륨 보겠습니다. 기공의 개폐 조절, 이건 맞는 표현이죠. 이것도 생리학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질소 같은 경우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죠. 자,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생리학에 가까운 문제였어요. 86번입니다. 토양 유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이온 구현 능력 증진시켜주고요. 미생물과 양분 공급해주고요. 토양 산산, 산화 환이전에 영향 미치고요. 잎목과 수목의 사체는 유기물 공급원이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토양에 잎단이 포함된 유기물은 잎단화가 없이 토양 중에 있는 유기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잎단화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토양 자체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에 K 플러스라든지 MN 플러스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붙어 가지고 토양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잎단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을 예를 들어
토양이 마이너스 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망간이 달라붙어서 이 두 개를 결합해 주는 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입단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입단화 과정 자체는요, 유기물 분해를 좀 더디게 해줘 가지고요, 오랫동안 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요, 답은 5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토양 미생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종속 영양세균 나왔습니다. 종속 영양세균 뭐가 떠올르죠? 화학 종속 영양세균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균군이 그래요. 균군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으로서요, 유기물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조류는 대기로부터 많은 양의 CO2를 제거하고 O2를 풍부하게 한다. 맞는 말이죠. 특히 바위에 사는 조류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세균의 수는 사상균보다 적지만은 순환에 있어서 분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왜냐? 사상균이 뭐죠? 진균이죠. 진균은 뭡니까? 잔항균 또는 담자균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세균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사상균이 좀 더 질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세균의 수는 사상균보다 많다. 그리고 순환에 있어서 분해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줬으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요, 이게 틀렸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볼게요. 균군의 인상과 같이 유효도가 낮거나 낮은 농도에서 존재하는 영양분을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는 말이죠. 이게 뭐였죠? 화학 종속 영양세균이었죠. 1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상균, 즉 진균류는 유기물이 풍부한 곳에서도 활성이 높고 호기성 생물이지만은 이산화탄소가 높은 농도에서도 잘 견딘다. 그렇죠. 왜냐? 균군이 사상균 안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균군으로 소나무 균군이 있었죠. 소나무 균군 같은 경우는 토양이 산성화돼도 잘 살잖아요. 1번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화학 종속 영양세균이 있는데 두 가지 좀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합성 자급 영양세균이 있고요, 화학 자급 영양세균이 있습니다. 제가 종속 영양세균은 균균류라고 말씀드렸고요, 화학성 자급 영양세균은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은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것은 탄소원으로는 CO2를 쓰고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자급 영양세균 역할을 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CO2 빛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화학 자급 영양세균에는요, 질산화균이 있어요. 질산화균이 있는데요, 이것은 CO2와 무기물을 가지고서 만들어낸다라고 알고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